여러분 안녕하세요. TV 책을 읽다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할 책은 오노 가츠모토가 엮은 책 초예측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인터뷰 내용으로 230페이지 분량, 짧고 가벼워서 아주 쉽게 읽히는 그런 책인데요. 진화생물학, 역사학, 경제학 등 각 분야에서 활약하는 세계 석학 8인들과 다가올 세상에 관해서 나눈 대담을 엮은 책입니다. 여러 나라를 오가면서 해안이 있는 거장들을 취재한 결과 그들이 향후 미래를 결정짓는 요인으로 주목한 것이 바로 인공지능과 격차였습니다. 먼저 베스트셀러 사피엔스의 저자죠. 유발 하라리를 만났는데요. 그는 가까운 미래에 인공지능이 더 발전하면 대다수의 인간이 정치적, 경제적 가치를 잃은 무용계급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내다봤고요. 퓰리처상 수상작 총균세를 집필한 제레드 다이아몬드는 세 가지 문제, 즉 신종 전염병의 확산, 테러리즘의 만연, 타국으로의 이주 가속화를 지적하면서 그 폐해를 경감하기 위해서는 선진국들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가장 주목받는 젊은 인공지능 연구자 닉 보스트롬을 인터뷰했는데요. 닉 보스트롬은 최근 수년간 인공지능 기술이 정신을 못 차릴 만큼 빠르게 발전을 해서 그 등장 시점이 당초 예상보다 앞당겨졌다고 말을 했습니다. 100세 인생의 공동 저자인 린다 그랜트는 100세 시대의 양년기에는 교육, 청장년기에는 일, 노년기에는 은퇴라는 이 3단계의 삶의 방식이 통용되지 못한다고 단호하게 말했고요. 미래를 위한 새로운 인생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경제학자이자 사상가인 다니엘 코엔은 경제 성장이 행복을 담보하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며 과학기술의 발달과 경제 성장, 행복 간의 상관관계를 설명해주고 있어요. 노동 전문가 조앤 윌리엄스와 인종 전문가 넬 페인터의 설명에 따르면요. 북한의 비핵화 선언으로 전쟁 위험이 줄어들고는 있습니다만 우발적인 핵 전쟁 발발 가능성은 늘 존재한다며 경종을 울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책 속으로 빠져볼까요? 여러분, TV 책을 읽다와 함께 하시려면 꼭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류는 어떤 운명을 맞이할 것인가? 유발 하라리의 인터뷰 내용인데요. 최근 20, 30년 동안 물질 기반 경제는 지식 기반 경제로 탈바꿈했습니다. 이제 가장 주요한 경제 자산은 엔지니어나 경영자의 머릿속 지식, 즉 무형 자산입니다. 무형 자산은 전쟁으로 획득할 수 없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부유한 지역은 캘리포니아주 실리콘밸리가 아닐까 싶은데 만에 하나 전쟁이 일어나 중국 군대가 이곳을 점령한다 해도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요? 실리콘밸리의 부는 구글이나 페이스북, 애플과 같은 IT 기업의 엔지니어나 경영자의 머릿속에서 나왔기 때문에 온 힘을 쏟아도 정복할 수는 없죠. 주식거래나 외교 교섭을 통해서는 가능할지 몰라도 총으로는 못합니다. 기존에는 인생을 두 시기로 나눴습니다. 배우는 시기, 그리고 배운 것을 활용하는 시기로 말이죠. 배우는 시기에 자아가 형성되고 교육이 이루어졌다면 다음 시기에 사람들은 배운 것을 사용해 먹고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방식은 21세기에 통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학습하고 혁신해야 합니다. 물론 40세, 50세에는 이미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들여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고 경력을 쌓고 전문성을 강화한 뒤라서 그 시점에서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기란 상당히 버겁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모르고요. 30세를 넘기면 대다수 사람은 새로운 것을 배우는데 그다지 능숙하지 못합니다. 또 대부분 변화를 좋아하지 않지요. 그러나 이제는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가 됐습니다. 현대 문명은 지속할 수 있는가? 제레드 다이아몬드. 우리는 환경을 파괴하고 자원을 엄청나게 소비하고 있습니다. 나라 간 소비 수준에 엄청난 격차가 있는데 이를 방치하는 한 세계는 불안정할 것입니다. 향후 30년 안에 이 난제의 답을 도출할 수 있을까요?
만일 성공하지 못한다면 50년 후, 100년 후 세계는 살아갈 이유가 없는 곳으로 변모한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인공지능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닉 보스트롬. 이제 인공지능이 인간지능을 넘어서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고개만 빳빳이 들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보스트롬은 초지능이 탄생해도 안전하게 운용할 수만 있다면 모든 인간이 혜택을 누린다고 합니다. 인공지능은 노동력을 책임지고 인류는 오락문화에 심취할 수 있는 유토피아가 출현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날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인공지능을 인류가 원하는 방향으로 설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사람들에게 인류 전체의 공익에 부합하도록 길을 제시하면 다 같이 득을 보는 시나리오가 실현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 분야를 선점하기 위해 서로 치열하게 경쟁하다가도 개발 최종 단계에서 경쟁이 완화되면 좋겠죠. 예를 들어 인공지능 개발팀 50개가 서로 경쟁 중이라면 안정성 면에서는 최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개발 중인 인공지능 시스템의 안정성을 검증하는 사이 다른 팀이 추월하면 안 되기 때문에 다들 눈앞의 기회를 잡는 데만 급급할 테니까요. 누가 개발하든 마지막 반년 혹은 1년 정도는 전반적인 안정성을 검토하는 룰을 마련하면 좋겠죠. 그런 팀이 최종적으로 성공했을 때야 비로소 모두 함께 이익을 볼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진다면 불가능한 일도 아닙니다. 100세 시대는 삶을 어떻게 바꾸는가? 린다 그레튼. 인생을 교육, 일, 은퇴라는 3단계로 설계하는 기존의 발상은 이제 시대에 맞지 않습니다. 첫째, 풀타임 근무나 정년퇴직이라는 개념 자체가 사라지고 사람들은 더욱 세분화된 인생 단계에 따라 나이에 구애받지 않고 살게 될 것입니다. 둘째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이라는 두 가지 자산입니다. 3단계 삶에 비해 미디어에서 덜 소개되었지만 상당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앞으로 주택, 현금, 예금 같은 유형자산보다는 건강, 동료애, 변화의 대응력과 같은 무형자산이 훨씬 중요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평균 수명이 짧았던 시대에는 은퇴 후를 대비해서 금융자산을 축적하는 게 합리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수명이 늘어나면 재산을 모으기보다 지금보다 오래 일하기 위한 자산을 축적해 두어야 합니다. 그 자산이란 바로 생산자산, 활력자산, 변형자산으로 구성되는 무형자산입니다. 기술이 인간을 행복하게 해주는가? 다니엘 코엔. 경제성장과 행복의 관계는 현대에 피해갈 수 없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고도성장기에는 경제가 성장하고 과학기술이 발전하면 생활이 편리해지고 윤택해져서 행복해질 것이라는 기대가 컸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한낱 꿈에 지나지 않았음을 깨닫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 과학기술이 획기적으로 발달했는데도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코엔은 과학기술 발전이 일부 사람들에게만 혜택을 가져다 주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과학은 경제성장을 이끌었으나 그 결실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극히 일부이고 부는 그쪽으로 쏠린다고 말합니다. 미국 등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격차 문제는 바로 과학기술이 초래한 비극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컴퓨터를 이기는 것도 컴퓨터 자체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진정 필요한 것은 컴퓨터를 수단으로 충분히 활용하면서 우리 인간성이 확보된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TV 책을 읽다. 오노 가츠모토가 엮은 책 초예측 어떠셨습니까? 세계 최고의 지성인이라고 하는 그들과 미래에 대해 이야기한 것이 모여서 이 책이 탄생됐는데요. 그들의 예리한 논리는 같은 방향을 향하기도 하고 또 서로 반대 방향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가령 인공지능이 초래할 사회 변화에 대해서 유발 하라리는 대량의 실업자가 발생한다고 우려한 반면 닉 보스트롬은 인공지능이 모든 것을
대신해주는 이상적인 상황이 실현된다면 인간은 더 많은 여가를 누릴 수 있다고 낙관을 했지요. 뛰어난 석학들조차 서로 다른 의견을 내놓은 이런 어려운 상황이 지금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하루하루 눈앞의 일에 쫓기다 보니 미래에 관해 깊이 생각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앞날에 대한 고민은 인간만의 권리이자 능력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미래는 불확실하지만 실제로 미래를 완성해가는 과정이 곧 미래를 위한 사고이며 이 사고로부터 탄생하는 의지 자체가 곧 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TV 책을 읽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